안녕하세요. AI가 의료 기술을 바꾼다. 이런 얘기는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오늘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AI가 그냥 기술 하나를 바꾸는 게 아니라 병원이라는 공간 자체를 어떻게 완전히 새롭게 만들고 있는지 그 미래의 청사진을 한번 같이 그려볼까 합니다. 자,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 이야기의 핵심, 바로 이 문장 하나에 다 담겨 있습니다. AI가 더 이상 그냥 시키는 일만 하는 보조도구가 아니라는 거죠. 영화 아이언맨의 자비스처럼 의사랑 같이 생각하고 협력하는 진짜 똑똑한 파트너, 동료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단순히 아프면 치료한다 라는 기존 의료의 틀을 깨고 아프기 전에 미리 막는 완전히 새로운 시대로 우리를 데려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혁명이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큰 변화를 말하는 걸까요? 그 규모를 가장 확실하게 느끼려면 역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돈의 흐름을 따라가 보는 게 제일 빠르겠죠? 자, 2024년 바로 지금 의료 진단을 돕는 AI 시장 규모가 31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조 원이나 됩니다. 와, 벌써부터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엄청나게 큰 시장이 만들어진 거죠. 근데요, 이게 진짜 시작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불과 10여 년 뒤인 2037년에는요, 이 시장이 290억 달러까지 성장할 거라고 해요. 거의 10배 가까이 폭발적으로 크는 거잖아요. 전 세계의 자본과 기술이 이 분야에 얼마나 큰 기대를 걸고 있는지 이 숫자 하나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주목해야 할 점이 있어요. 이게 미국이나 유럽 같은 특정 지역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 세계 평균 성장률도 41.8%로 어마어마한데 특히 아시아 시장은 무려 47.9% 성장을 거의 이끌고 있다고 봐야죠. 이건 명백한 글로벌 대세입니다.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전 세계가 AI 의료에 열광하는 걸까요? 그 이유, 특히 미국 사례를 보면 아주 명확해져요. 미국은요, GDP의 17.6%라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의료비에 쏟아붓거든요. 근데 기대 수명은 OECD 평균보다 낮아요. 이게 바로 비용 효율의 역설이죠. 돈은 돈대로 쓰는데 결과는 좋지 않은 이 모순을 풀 열쇠로 AI가 딱 주목받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는 좀 거시적으로 시장의 큰 흐름을 봤는데요. 그럼 이제 시선을 병원 안으로 한번 싹 옮겨볼까요? 이 거대한 혁명이 과연 실제 진료실에서는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을까요? 병원에서 AI는 크게 세 가지 일을 한다고 보시면 돼요. 첫째, 자연어 처리 기술로 의사 선생님들이 쓰는 복잡한 진료 기록을 순식간에 착착 요약해주고요. 둘째, 영상 분석 기술로 CT나 MRI 사진에서 사람의 눈으로는 놓칠 수 있는 아주 작은 병까지 찾아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자의 혈압이나 심박수 같은 생체 신호를 실시간으로 보면서 심정지 같은 위급 상황을 미리 예측해주는 역할까지 합니다. 이게 그냥 이론이 아니고요. 실제 사례를 보면 더 와닿습니다. 우리나라 기업 루닛의 암 진단 AI를 한번 볼까요? 연구에서 의사 한 명의 역할을 AI가 대신했는데 오히려 암 발견율은 15%나 높아졌고요. 환자들이 불안해하는 불필요한 재검사는 11%나 줄였습니다. 진단은 더 정확해지고 환자의 스트레스는 줄어들고 바로 이게 AI가 만들어내는 현실적인 변화인 거죠. AI의 활약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사실 어마어마한 시간과 돈이 들어가는 신약 개발 과정 있잖아요. 여기에도 AI가 뛰어들어서 판을 바꾸고 있습니다. 기존 방식과 AI 방식의 차이는 거의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예전에는 약 하나 개발하려면 기본 10년에 1조 원이 넘는 돈이 들었거든요. 근데 AI는 수많은 후보 물질을 진짜 순식간에 분석해내거나 심지어 다른 병 치료제로 개발했다가 실패한 약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기도 해요. 여기 사례처럼 ADHD 치료제가 파킨슨병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걸 AI가 발견한 거죠. 대단하죠? 수술실 풍경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습니다. 처음엔 다빈치 로봇처럼 의사의 손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로 시작했죠. 이게 1단계였다면 지금은 AI가 의사의 손을 살짝 이끌어주면서 정확도를 극대화하는 반자동 단계로 넘어왔고요. 그리고 미래에는 AI가 특정 수술을 아예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는 완전 자율 단계까지 보고 있습니다. 수술의 개념 자체가 바뀌는 겁니다. 자, 근데요,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도
결국 이걸 받아들이고 쓰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 기술 도입의 가장 중요한 열쇠, 바로 인간의 신뢰와 환자와 의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환자들은 이 기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이 그래프가 되게 중요한 걸 보여주는데요. AI가 치료에 도움이 될 거라고 긍정적으로 답한 환자가 60%에 그쳤어요. 나머지 40%는 글쎄 하거나 아니라고 답한 거죠. 의료진들은 86%나 긍정했는데 말이죠. 이 차이? 이 주저함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핵심입니다. 데이터 너머에 있는 환자들의 진짜 속마음, 그 걱정은 뭘까요? 그 답이 바로 이 숫자 46%에 있습니다. 환자 10명 중 거의 5명 가까이가 AI 때문에 의사 선생님과 직접 얼굴 보고 이야기할 시간이 줄어들까 봐 걱정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술이 얼마나 효율적인지보다 의사와의 인간적인 교감, 그 따뜻함을 잃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훨씬 더 컸던 겁니다. 네, 보시다시피 AI 병원으로 가는 길이 마냥 장밋빛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반드시 진지하게 고민하고 넘어야 할 아주 현실적인 장벽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큰 산은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알고리즘의 편향성. 만약 AI가 특정 인종 데이터 위주로만 학습했다면 다른 인종에 대해서도 공정한 진단을 내릴 수 있을까요? 찜찜하죠. 둘째, 데이터 보안. 내 민감한 의료 정보가 익명으로 처리됐다고 해도 AI가 이걸 다시 파고들어서 누구의 정보인지 알아낼 위험은 없을까요? 마지막으로 규제의 불확실성. 기술은 저만치 앞서 달려가는데 법이나 제도가 그 속도를 못 따라오면 이것도 큰 문제겠죠? 바로 이런 신뢰의 문제를 풀기 위한 핵심 열쇠가 설명 가능 AI, 바로 xAI입니다. 이건 뭐냐면 AI가 이 환자는 암일 확률이 90%입니다 라고 그냥 결과만 툭 던지는 게 아니라 이러이러한 근거들 때문에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라고 그 이유를 투명하게 설명해주는 기술이에요. 깜깜한 상자 같았던 AI의 머릿속을 열어서 의사와 환자 모두가 AI를 믿고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죠.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AI 의료의 미래는 단순히 기술 기업 혼자 만드는 게 아닙니다.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공동의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멋진 미래를 제대로 만들려면 모두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요. 정부는 믿고 쓸 수 있는 안전장치, 즉 정책의 틀을 잘 만들어야 하고요. 병원은 의사와 AI가 최고의 팀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환자들과도 계속 소통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 기업들은 처음부터 윤리를 생각하면서 투명한 기술을 만드는 데 집중해야겠죠? 이 세 개의 톱니바퀴가 딱 맞물려서 돌아가야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AI의 진짜 목표는 의사를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의사들을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에서 해방시켜주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에 환자랑 눈 한 번 더 맞추고 손 한 번 더 잡아주는 진료의 가장 인간적인 부분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게 바로 AI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AI 혁명은요, 먼 미래 이야기가 아니라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질문은 과연 미래병원을 만들 수 있을까가 아니에요. 이 슬라이드가 보여주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모두를 위해 더 책임감 있는 방식으로 그 미래를 만들어갈 것인가입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그 답을 찾아가야 할 정말 중요한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